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벡터 사이의 각을 구하는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벡터의 내적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일단 두 개의 벡터 A와, 두 개의 벡터 A와 B가 있다. A를 갖다가 우리가, A1, A2라고 2차원으로 정의할게요. 자, B란 벡터를 B1, B2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자, 각 성분의 곱의 합이라고 했죠. X 성분인 A1, B1을 곱하고요. 더하기 Y 성분인 A2, B2를 곱한 것이 내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적의 정의는 뭐가 있었죠? 자, 각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요. 자, 그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 코사인 시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을 구할 때는 코사인 시타는 A와 B의 크기를 반대변으로 보내주면요. 분모에 가게 되겠죠.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분의 A와 B의 내적 결과값이다. 이 값은 뭡니까?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C가 5,2,-3인데 D가 8,1,-4가 가리킨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때 C와 D 사이의 각이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뭘 들고 있다고 할까요? 어떤 화살을 들고 적을 쏘으려고 한다고 봅시다. 이 캐릭터의 위치가 뭐냐면, 캐릭터가 현재 바라보는 이 방향이 뭐냐면 C 벡터입니다. 5,2,-3인 벡터죠. 근데 내가 지금 적을 발견해서 적에게 이제 화살을 쏘려고 해요. 그렇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 플레이어 캐릭터가 이 적을 향해서 먼저 회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화살을 갖다가 쏘아야겠죠. 이제 회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회전의 크기, 그 각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경우 봅시다. 이 플레이어에서 이 캐릭터로 가는 이 위치값을 빼면 이런 벡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벡터가 뭐냐면 D 벡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결국 이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벡터가 아니었죠. 물론 이 플레이어 캐릭터 화살 들고 있는 이 캐릭터의 앞방향 포워드 벡터는 우리가 주어진 거 맞는데요. 자, 이 플레이어부터 우리가 쏘려고 하는 이 적을 향한 벡터는 사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는 이 벡터를 갖다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 이 위치를 우리가 소문자 A라고 하고 이 위치를 B라고 한다면 이 D라는 벡터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B 빼기 A죠. 점 빼기 점 벡터라고 했고, 이 뒤에 점에서 앞에 점으로 향하는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향하는 벡터는 우리가 B 빼기 A라는 점 빼기 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벡터. 자, 이걸 일단 사용합니다.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코딩할 때는 실제 요렇게 우리가 벡터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의가 됐죠. 근데 C 벡터는 5,2,-3이고 D는 8,1,-4입니다. 자, 이 두 벡터 사이각을 우리가 이 사이각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회전해야 되니까. 자, 사이각을 구하려면 결국 벡터의 내적을 사용해야 되죠. C 벡터와 D 벡터의 내적 어떻게 구합니까? 간단하죠. 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5, 8, 40, 2 곱하기 1은 2,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10입니다. 내적 결과값은 따라서 자, 54가 될 거예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위에 이 식과 같은 형태로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내적값을 구했고요. 각 벡터의 크기를 구해내야 됩니다. 자, C 벡터의 크기를 그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벡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5, 25 더하기 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9. 자, 이 녀석의 자, 루트 값이 되겠죠. 29 더하기 9는 루트 38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D 벡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88, 64
1 곱하기 1은 1,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는 16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81, 루트 81,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시타는 얼마입니까? 자, 풀어봅시다. 각 벡터의 크기 분모로 루트 38 곱하기 9 분의, 자, 두 벡터의 내적 결과값, C와 D의 내적 결과값이 얼마이죠? 54. 따라서, 자, 루트 38분의 6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코사인 시타 값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시타 값은 이제 코사인을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코사인의 인버스 아크 코사인이 나오겠죠. 아크 코사인의 루트 38분의 6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타가 나오겠죠. 실제 이렇게 해서 각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같이 회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사실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사인 함수 기억나시나요? 자, 0을 기준으로, 자, 이런 식의 곡선을 띄고 있죠. 만약에 이 시타 우리가 만약에 코사인 시타 값을 구했을 때, 이 코사인 시타 값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각을 갖다가 코사인 시타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만약에 나왔다고 친다면, 이 각이 얼마인가요? 30도죠. 그럼 30도만큼 회전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30도도 2분의 루트 3을 가지지만 뭐도 가집니까? 자, 마이너스 30도도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 값을 가집니다. 자, 이 방법만 썼을 때는 이 캐릭터가 30도를 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돈다? 자, 이 방향이라면 이쪽 방향으로 30도를 돌아야 될지, 아니면 반대로 마이너스 30도를 돌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원 게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내적을 이용해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내적만 가지고는 어느 방향까지는 결정할 수가 없죠. 자, 이때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외적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포함해서 구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합친 것은 저희가 외적을 배운 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두 벡터 사이의 각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해낼 수 있다. 이 공식의 유도 과정, 사용되는 과정, 이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과정,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풀이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 D라는 것을 위치 값을 통해서 벡터를 갖다가 먼저 만들어내고, 자, 이렇게 내적을 활용한다라는 이 전체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쓰이고요. 실용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요, 반복해 보시고요. 예, 이상 오늘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